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잘 되리라입니다. 바로 전 영상에서는 영어 유치원의 일반적인 장단점, 그리고 일반 유치원의 일반적인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어요. 오늘은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어 유치원에 다니면 아이가 영어를 다 잘하게 되냐?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니에요. 또 영어 유치원을 다니면 저번 시간에 말한 일반 유치원의 장점인 전인 교육이 안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영어 유치원에서는 전인 교육을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영어 유치원을 보내냐, 안 보내냐, 이걸 고민하시기 전에 일단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영어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영유아기에 하는 영어 교육의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입시입니다. 두 번째는 의사소통, 이렇게요. 입시는 초등학교 입시, 중학교 입시 전혀 아니고요. 당연히 아니고요. 대학교 입시 말씀드리는 거 맞습니다. 영어로 의사소통이 되면 입시도 잘 볼 수 있냐? 이것도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한국말을 잘하면 수능 국어 영역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대입해 보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우리말 잘한다고 절대 수능 국어 1등급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의사소통 능력과 입시 영어는 별개로 보셔야 돼요. 물론 우리말을 전혀 못하면 국어 1등급은 꿈도 꿀 수 없으니까 영어 의사소통이 영어 입시에 그 정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일단 영유를 다니면 유치원 시기에 영어 의사소통이 자유로워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니는 것만으로 의사소통이 자유로워지려면 한국 나이 5, 6, 7세 이렇게 3년 정도 다니면 어느 정도 해결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짚고 가야 되는 게 애가 막 5살에 영어 유치원 보냈는데 막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빼셔야죠. 그러면 당연히 3년을 못 다니죠. 그렇게 되면 의사소통이 자유로워지진 않겠죠. 5세 때 무조건 영어 유치원 보낸다고 자유로워지냐? 이렇게 혹시 생각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만 3년을 이렇게 영유를 다니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의사소통 능력 10 얻으려고 비용 30 내는 격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영유 3년 안 다니면 의사소통 못하냐? 이것도 아니에요. 영유 몇 개월만 다니고도 의사소통 자유롭게 잘하는 아이들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당연히 얘가 영유 그 몇 개월 다닐 때만 영어를 공부했던 건 아니었겠죠. 그 다음에도 관심을 가지고 영어를 좋아하면서 계속 공부를 했으니까 이렇게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는 거겠죠. 이게 진짜 케바케인 게 아이들이 타고난 능력에 따라 다르고 아이들 흥미에 따라서 달라져요. 제가 아까 영유 5살에 보냈는데 다니기 싫다고 했을 때 억지로 보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그렇게 영유 나와서 나중에 흥미가 진짜 뚝뚝 떨어져서 중학교 가서 저는 영어가 제일 싫어요. 고등학교 가서 저는 영어가 제일 싫어요. 이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단 5살에 보냈어도 아이가 너무 싫어한다. 그러면 그냥 빼셔라. 일반 유치원 보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똑같이 영유 1년 다니고도 영어 잘하는 아이, 영어 못하는 아이 이렇게 또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영유 3년을 꼬박 다니면 의사소통은 또 잘하게 되는 건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아이가 입시를 100% 잘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또 아닙니다. 학군지 고등학교 가서 영유 다닌 친구들 손들어보자 하면은 이 중에 1등급이 몇 명 있고 나머지는 입시 영어에서 그저 그런 아이들도 있다고 해요. 또 1등급인 아이들 중에서 이 중에서 영유 다닌 친구들, 안 다닌 친구들 손들어보자 하면 이 중에서 영유 다닌 친구들이 한 반 정도, 또 안 다닌 친구들도 반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을 다니는 게 입시에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목적이면 비용에 비해서 안 다니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만 입시에 아주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 이 정도 목적에 3년치 영유비를 나는 태울 수 있다. 우리 집 사정이 그 정도 된다. 이러면 3년 보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영어는 애들 능력마다 케바케라고 했죠. 흥미마다 능력마다 진짜 아이들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영어 유치원 다니는 게 도움이 되냐 물어보면 그 아이가 가진 능력치에 플러스 1 정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또 영유뿐만 아니라 잠수내 영어, 엄마표 영어 이렇게 해도 플러스 1 정도 되는 거는 또 똑같아요.
영유 안 다녔는데 영어 진짜 잘하는 아이를 봤는데 이 아이는 초등학교 1, 2, 3학년, 4학년까지 집에서 그렇게 영어책을 많이 읽었대요. 그러니까 읽지 말라고는 안 했겠죠? 읽으라는 소리 안 해도 엄마가 이 정도는 읽자 이렇게 책 갖다 주면 아이가 진짜 흥미를 가지고 그거 많이 읽었다고 해요. 한국말 책 빠져서 읽는 것처럼. 그 아이는 진짜 영어 잘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영어책 많이 읽으면 무조건 잘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거는 좀 반반인 것 같고요. 영어책 많이 읽으면 영어에 도움이 되냐? 이렇게 질문하시면 그건 yes라고 대답드립니다. 그 아이가 가진 능력치에 플러스 1 정도는 되는 건 맞고요. 또 아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막 흥미를 가지고 막 주구장창 읽어. 그러면은 영어 입시에 진짜 도움이 되고 영어 능력에 진짜 도움이 됩니다. 근데 엄마가 막 억지로 많이 읽혔냐? 이렇게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영유를 보내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라고 질문을 하시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러스 1 올리는데 비용 계산해 보시고 그 정도 비용 태우는 거에 내가 후회가 없다. 내가 너한테 돈을 얼마나 들였는데 이렇게 애 잡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보내셔라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 집 비용이 감당이 안 되는 선이면 나중에 혹시라도 아이가 "엄마 나는 왜 영어 유치원 안 보냈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비용 감당이 아예 안 되면 못 보내겠지만 비용 감당은 될 것 같은데 아이한테 막 엄청 막 내가 비용이 막 차고 넘치는 집은 아니야. 그러면 애한테 한번 물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영어만 배우는 유치원이 있는데 한번 가 볼래?" 이렇게 물어보세요. 4-5세 아이들 중에 분명히 가고 싶다고 하는 아이들 있습니다. 그 정도 표현할 수 있는 아이들 있으니까 비용 감당이 될 거는 같은데 고민이 된다. 이러면 아이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영어 유치원도 또 두 가지 종류로 보통 분류를 해요. 두 가지 종류는 학습식 영유, 놀이식 영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학습식 영유는 영어 학습에 조금 더 힘을 주는 경우고요. 놀이식 영유는 좀 더 자유롭게 놀면서 영어 환경에 노출시키는 방법입니다. 영어 유치원에 보내기로 결정을 했는데 학습식을 갈지 놀이식을 갈지 고민이 되시면 이것도 딱 정해 드릴게요. 우리 애가 "엄마 나 영어 학원에서 공부할래. 영어 유치원 가서 공부할래. 영어만 하는 곳 가서 공부할래." 하면은 학습식 보내시고요. 만약에 학습식 영유로 처음에 갔는데 애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한다. 그럼 놀이식 영유로 빼거나 일반 유치원으로 빼세요. 그때 빼면 되니까 그건 너무 걱정 마시고 먼저 들어갈 수 있으면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우리 애가 영어 유치원을 나는 보내고 싶은데 우리 애 자체가 엄청 활동적이어서 책상에 붙어 있지를 못한다. 그럼 놀이식 영유로 보내시고요. 근데 이 경우에는 학습식 영유만큼 학습 성과를 기대하시면 그건 안 되죠. 당연하죠. 학습식이 아닌 곳을 보내고 학습식만큼 학습 성과를 기대하면 안 되신다는 거죠. 물론 놀이식 다녀도 학습 성과 잘 나오는 애들도 가끔 있기는 합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유 안 보내도 영어 잘하는 애들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항상 내 아이의 케이스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애도 스트레스 안 받고 엄마도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어 유치원 디테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국공립 유치원이나 일반 유치원 다니면서 방과 후에 영어 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